이번 시간에는 지역 갈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지역 갈등은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파트다. 가능성은 한 80% 정도 출제될 거다라고 보면 된다고. 뭐 이 정도 출제 가능성이다라고 하면은 니네들 시험 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된다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지. 예, 그지? 자, 그러면 프린트물을 보면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대략 살펴보면은 자, 영역으로 인한 갈등, 그리고 석유 자원을 둘러싼 갈등, 자, 그리고 민족 간의 갈등, 종교로 인한 갈등, 언어로 인한 갈등, 물 자원, 하천을 둘러싼 갈등, 이렇게 6개 주제별로 나눠놨는데 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야. 자, 일단 수업을 하기 전에 여기 주제별로 쭉 갈등의 원인별로 쭉 나눠놓고 있는데 니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석유 자원으로 인한 갈등이다 라고 해서 이 지역의 갈등 원인이 석유 자원 하나만 갈등의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갈등의 원인은 복합적이야.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고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야. 종교로 인한 갈등, 무슨 민족으로 인한 갈등, 자원으로 인한 갈등 이런 것들이 섞여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야. 그래서 여기 주제별로 나눠놨다 하더라도 갈등의 원인이 이거 하나만이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원인들 중에서 이게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영역 갈등부터 보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수단 이런 지역들이 나오는데 아프리카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갈등이 다 나타나고 있다고. 이게 어떤 갈등이냐면은 아프리카는 아직까지도 부족 단위로, 종족 단위로 생활하는 데가 많다고 이게. 그런데 서구 열강들이 침입하면서 이 종족 분포를 무시하고 지네들 멋대로 국경선을 잘랐다고. 그래서 아프리카 지도를 살펴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경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선으로 되어 있지. 대부분 직선으로 나온다고. 이게 상식적으로 국경선이 직선으로 나올 수가 있겠니 이게? 물론 어쩌다 보면 직선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 그러나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직선으로 국경선이 나눠져 있다는 거 이거 이상한 거잖아 이거. 서구 열강들이 들어와서 지네들 간의 합의하에 자를 들고 끈 거야. 쭉 끄어가지고 여기는 너가 점령해, 여기는 내가 점령할게. 그 결과야, 그 결과. 그래서 국경선하고 종족 경계하고 일치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프리카 전역에서 거의 대부분 다 나타나고 있다고. 그로 인해서 아프리카 지역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아프리카 전반적인 갈등의 원인이다 라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하고 수단 같은 경우에는 자, 역시 뭐 아프리카 국가에 해당되지, 그지? 자, 일단 뭐 아프리카 지역이 나오는데 아프리카라고 하면 니네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흑인들이 모여가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지? 추장이 막대기 들고 막 설치지, 그지? 예. 그러면 막 외치잖아 하늘을 보고, 그지? 빰발라야. 그럼 따라서 뭐 빰발라야.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잖아, 그지? 예. 근데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 아프리카는 이쪽이었죠. 여기 중남부 아프리카로 불리는 아래쪽은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 아프리카 맞다고. 그런데 위쪽은 이 북부 아프리카는 니네들이 생각하는 아프리카가 아니야. 인종 자체도 흑인종이 아니야. 백인종이야. 백인종. 백인종 중에 아랍계들이라고. 아랍계. 니네들이 생각하는 아프리카가 아니라고. 그리고 추장이 막대기 들고 있는 그런 이상한 데가 아니잖아. 북부 아프리카는 믿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교잖아. 중남부 쪽이 추장이 막대기 들고 설치는 그런 좀 원시적인 그런 종교를 믿고 있는 거잖아. 자, 서구 열강이, 그지? 서구 열강 세력들이 아프리카 쪽으로 침입을 해. 들어와. 물론 북부 아프리카로 들어가고 아래쪽 중남부로도 들어오고 다 들어가.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종교도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서구 열강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뭐냐? 그리스도교잖아. 그럼 그리스도교도 지네들이 점령한 곳에 전파를 하려고 하겠지. 그런데 북부 아프리카는 기존에 어떤 종교를 믿고 있었냐?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있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고. 거기다 이슬람교는 좀 배타적인 성격도 있단 말이야, 이게.
근데 그리스도교가 들어왔어. 전파하려고 해. 그 제대로 전파가 되겠니? 지네들이 기존에 믿고 있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안 먹혀 들어가. 그런데 중남부 아프리카는 어떻게 했니? 중남부 아프리카는 지네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빰발라에 이거 믿고 있어. 헛술하기 짝이 없는 그런 종교를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딱 들어간 거야. 다 넘어가지 이러면은. 그래서 위쪽 아래쪽이 이게 인종도 차이가 나지만 종교도 위쪽은 서구 열강이 침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슬람교를 그대로 믿고 있는 거고 아래쪽은 대거 이 그리스도교로 다 넘어간 거지. 그래서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이런 종교적인 이런 차이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나이지리아가 어디냐면은 나이지리아가 이 북부 아프리카하고 중남부 아프리카에 딱 경계에 있는 여기야 여기 이쪽이거든. 이쪽. 이게 나이지리아거든. 그러면 위쪽은 북부 아프리카 쪽에 해당되니까 여기는 나이지리아 북부 지방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고.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남부 지방에 해당되는 여기는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부 지방하고 남부 지방 간의 이 종교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또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쭉 흘러오는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이 나이저강이라는 하천이에요. 이 나이저강 하구 삼각주에서 뭐가 발견이 되느냐? 석유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석유를 각 종족들이 서로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또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서 종교로 인한 갈등, 석유 자원을 둘러싼 종족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수단을 보자. 자, 수단 역시 마찬가지로 북부 아프리카와 정남부 아프리카하고 경계 지점에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여기가 수단이었어. 자, 여기가 수단이었는데, 잘려진 거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지금 현재는 남수단으로 수단에서 독립되었어. 분리 독립되었어. 그런데 기존에는 이만큼 전부 다가 수단이었어. 그러면 위쪽은 이슬람교고 아래쪽은 역시 원시 종교다 보니까 그리스도교가 쉽게 전파가 된 거야. 그래서 북부 지방의 이슬람교하고 남부 지방의 그리스도교하고 갈등을 빚는 거야. 거기다가 인종도 민족도 달라. 민족도. 위쪽은 아랍이야. 아래쪽은 흑인종이야. 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빚다가 결국 남부 지방이 남수단으로 분리 독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이 결국 분리 독립되었으니까 이제는 문제가 사라졌겠다. 라고 생각하겠지. 아니, 아직까지도 문제는 남아있다고. 자, 이 수단이 석유를 생산해서 석유를 수출하던 국가였는데 석유가 유전지대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수단하고 남수단의 국경선 부근에 있었거든. 그 옛날에는 남수단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석유를 바다로 가져가겠지, 그지? 그래야 수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송유관을 이용해서 홍해 바다로 가져가서 홍해 바다에서 이 수출을 한 거야. 그런데 남수단이 분리 독립이 되어 버렸어. 근데 이 남수단 이쪽은 지네들 영토에도 지금 석유가 나고 있거든. 이 석유를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통해서 해상교통을 통해서 수출을 해야 되잖아, 이게. 그런데 여기 봐봐. 얘네들은 바다하고 접해 있지 않은 내륙 국가야, 남수단은.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뭘 이용할 수밖에 없느냐? 기존에 있던 이 수단을 지나가는 송유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수단 입장에서는 남수단이 송유관을 이용한다네? 송유관 사용료를 요구를 하겠지. 그것도 아주 많은 사용료를 달라 그러겠지. 남수단은 그렇게 못 주겠다라고 하겠지. 적정 수준만 줄 수 있다라고 하겠지. 그로 인해서 아직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분리된 이후에도 송유관 사용 문제, 이 문제가 아직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이지리아하고 수단하고 정리를 했고, 자, 그다음 석유 자원을 둘러싼 갈등에서 나오는데, 석유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이 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 시사군도, 난사군도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 자, 이거는 이제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있는 또 뭐 저기 러시아 쪽에 있는 이쪽 바다들 여기에 이제 석유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그래 실제 이제 이 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뭐 이 지명도 알아두면 좋겠지만은 이 지명보다는 위치가 더 중요하겠지. 위치가. 그래서 위치부터 먼저 보면은. 자, 위에 있는 여기가 쿠릴 열도고, 자, 그다음 여기가 타이완 옆에 있지. 여기가 센카쿠 열도.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게 시사군도, 여기가 난사군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 여기에 전부 다 석유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자, 여기서는 분쟁 국가가 어떤 국가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 지배하고 있는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 이걸 정리를 잘 해둬야 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센카쿠 열도 밑에 가로 열고 다오라고 적혀있는 이거는 뭔가요? 자, 이 센카쿠 열도가 어떤 국가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느냐 하면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 섬의 명칭을 중국 사람들은 중국식 발음대로 하려고 할 거야. 지네들이 지어놓은 명칭이 있을 거야. 일본 사람들은 지네들이 지어놓은 명칭대로 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위에 있는 센카쿠 열도는 일본식 발음. 일본 애들이 얘기하는, 일본에서 얘기하는 그 섬 이름이고, 밑에 다오는 중국에서 얘기하는 그 섬 이름이에요. 한 개 외우기도 힘든데 둘 다를 외워야 되나? 여기는 세 개나 있네 무려. 여기도 세 개나 있네. 이걸 다 외우라고. 아이고 머리 아파. 자, 이걸 출제하면서 그지? 센카쿠 열도라고 출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중국하고 갈등을 빚고 있거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니? 야, 중국은 지네 땅이라 얘기한단 말이야. 왜 우리 땅을 일본식으로 서술해서 출제했느냐고 따지겠지. 그지? 그럼 다오라고 출제하면 어떻게 되겠니? 일본 애들이 또 가만 안 있겠지, 이게. 그래서 출제자 입장에서는 일본식 그 명칭하고 중국식 명칭을 둘 다를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 국제적인 문제가 없거든, 이게. 그런데 우리는 출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니네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교수 돼가 출제할 거야? 그러면 다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출제할 사람이 아니잖아, 이거. 그지? 그래서 우리는 한 개만 알면 되지. 왜? 어차피 센카쿠 열도 다위가 준다니까. 둘 다를 준다니까. 둘 다를 줘. 굳이 왜 둘 다를 외워? 한 개만 외우면 되지. 그래서 나는 설명할 때 가로 안에 있는 얘기는 안 할 거야. 그래서 다위 이 얘기는 안 할 거야. 그냥 센카쿠 열도라고 얘기하면서 설명을 할 거라고. 알겠니? 자, 그럼 얘네들이 지금 이 지역들이 누가 갈등을 빚고 있는지, 실효적인 지배는 누가 하고 있는지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실효적인 지배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분쟁 지역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외우면은 쉽게 좀 암기를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국가들은 분쟁 지역 인접한 국가가 당연히 갈등을 빚고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쿠릴 열도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쿠릴 열도하고 인접해 있는 국가 봤더니 일본이 있고 그 위에 러시아가 있어. 그러니까 실제 일본하고 러시아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실효적인 지배는 누가 하고 있냐? 대체로 북쪽에 있는 국가가 실효적인 지배를 한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쿠릴 열도는 북쪽에 있는 러시아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고 일본이 원래 자기 영토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계속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일본 간의 갈등, 실효적인 지배는 러시아가 하고 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러시아가 계속 지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 뭐 역사적인 뭐 그 배경은 잘 모르겠고 뭐 지금 현재 기분이 그래. 러시아가 계속 지배를 해줬으면 좋겠어.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자, 그다음에 센카쿠 열도. 자, 인접해 있는 국가 본다 그러면은 여기 중국. 여기는 타이완도 있어. 그리고 쭉 섬이 쭉 연결되어 있는 얘네들은 또 일본이거든 이거. 그럼 일본하고 중국하고 타이완하고 이렇게 개입이 되어 있겠지. 그래서 세 국가 간의 갈등이야. 자, 참고로 국가 간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중국이 개입돼 있다라고 하면은 타이완은 무조건 개입하는 거야. 타이완이 개입돼 있다, 중국 무조건 개입하는 거야. 왜? 중국하고 타이완은 우리가 두 개 딱 다른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타이완이 중국하고 같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타이완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지네들은 두 개의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아. 한 개의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중국이 국제 문제에 개입돼 있다. 타이완 자동 개입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타이완하고 이 세 국가 간의 갈등인데 대체로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역이 국가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 그리고는 위쪽에 있는 일본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면서 세 국가 간의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이 계속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웬만하면 중국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왜 역사적인 배경은 잘 모르겠고 내 역사 전공자도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그냥 기분이 중국이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분이 드네. 자, 그다음 여기는 시사군도. 시사군도. 자, 인접해 있는 국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중국이 인접해 있지. 그다음에 바로 옆에 뭐가 있냐? 베트남이 인접해 있다고. 그래서 중국하고 베트남하고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야. 자, 중국, 베트남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자, 국제 분쟁에 중국이 개입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누가 개입되느냐? 타이완도 자동 개입이야. 그래서 결국 세 개 국가야. 중국, 타이완, 베트남 이 세 국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자, 실효적인 지배는 누가 하고 있냐? 북쪽에 있는 지역, 북쪽에 있는 지역, 북쪽에 있는 지역. 중국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난사군도. 자, 인접해 있는 국가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주변에 여러 국가들이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 제법 많아. 자, 여기 보면은 베트남이 있어. 베트남. 자, 그 다음에 말레이 반도 아래쪽에서부터 보르네오 섬에 요 섬이 보르네오 섬이야. 보르네오 섬에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자, 그리고 이게 누구냐? 이게 말레이시아야. 그래서 말레이시아도 인접해 있지, 그지? 그리고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 말레이시아 땅에 안쪽에 조그마한 국가가 있어. 여기 조그마한 국가가 있어. 여기 브루나이라는 국가가 있어. 그러고 보니 브루나이도 가까이 붙어 있다. 그지? 그다음 동쪽 편에 누가 있냐? 동쪽 편에는 여기는 필리핀이 또 있지, 필리핀이. 그래서 인접해 있는 국가가 지금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필리핀 4개 국가가 인접해 있다고. 그래서 이 4개 국가가 이제 갈등을 빚고 있겠지. 그런데 여기에 누가 또 개입되느냐 하면 중국이 개입돼. 중국이 개입돼. 자, 이 중국이 왜 거리가 제법 떨어져 있어. 그런데 왜 이게 개입되느냐 하면은 중국은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자,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거든. 땅이 넓기 때문에 바다도 이 땅덩어리하고 비례해서 지배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자, 우리 저기 이효도 있잖아, 그지? 이효도. 우리 해양과학기지 건설되어 있는 이효도. 이 이효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면은 제일 가까운 데가 이제 마라도거든. 마라도에서 이효도까지 한 150km쯤 떨어져 있어. 근데 중국은 이효도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면은 한 300km 가까이 떨어져 있어. 우리보다 한 2배 정도가 더 떨어져 있다고. 근데 얘네들이 이효도가 지네들 관할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렇게 주장하는 그 배경이 뭐냐면은 한국은 땅이 작으니까 바다도 조금만 차지해야 되고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바다도 비례해서 나가야 된다. 거리가 2배 차이 나지만 땅덩어리가 2배 이상 차이 나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야, 이게. 얘네들이.
아, 그러고 보니까 열받네, 이게. 아까 뭐 생가구 열도가 중국으로, 아니, 뭐, 일본? 쟤도 시고, 생가구 열도는 그냥 요 밑에 있는 필리핀이 가져갔으면 좋겠네, 필리핀이.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중국한테 줘서는 안 되겠네. 필리핀이 가져가는 게 좋겠어. 필리핀이 조금 더 국력을 좀 키워가지고, 필리핀 응원할게. 화이팅, 필리핀. 요 가져가 생각해도 필리핀이. 자, 그래서 중국 얘네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초딩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거리는 제법 떨어져 있지만 쟤는 땅덩이였기 때문에 이거 지네들 관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개입되어 있는 거야. 자, 중국이 개입되면 자동 개입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타이완 또 개입되지. 그러면 이 지금 난사군도는 정말 난해, 이게 난사군도는.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가 6개 국가가 되는 거예요. 6개 국가가. 자, 인접해 있는, 다시 보자. 여기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인접해 있는 이 4개국에다가 플러스 중국, 그리고 타이완, 이래서 6개국이 개입되어 있다. 분쟁 당사국이 무려 6개국이 나오고 있고, 누가 이걸 지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전부 다를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국가는 없어. 조금씩 분할해서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요 난사군도가 지금 분쟁 당사국이 6개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외우기 힘든데, 어쨌든 지도를 보면서 인접해 있는 국가가 갈등 당사국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리를 좀 해두면 그나마 조금 쉬울 거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난사군도에 많은 국가들이 개입되어 있는데, 어디는 개입이 안 돼 있느냐면은 여기 인도네시아는 이쪽에 개입이 안 돼 있어. 인도네시아가 어디냐면은 여기 섬들 있잖아, 이 섬들, 수마트라, 자바 섬들, 뉴기니 섬 일부하고 이 보르네오 섬하고 이때하고 이렇게가 지금 어디냐? 이게 인도네시아거든. 근데 인도네시아는 여기랑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로 막혀 있어. 막혀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이 난사군도 분쟁 당사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여기. 자, 그다음에 이제 민족 간의 갈등을 보면은 팔레스타인 지방 어딘지 알지? 이거는 지도 안 살펴봐도 될 거야. 저기 이스라엘이 있는 이스라엘 그쪽이지, 그지? 예, 그리고 뭐 워낙 유명하니까 이쪽은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간의 갈등이 워낙 유명하니까. 원래 이제 2000년 전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쫓겨났지. 쫓겨나서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 쭉 했던 거야.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본력이 빵빵하거든. 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로비를 막 펼친 거야.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2000년 전에 우리가 살던 땅이고 성경책에 우리 선조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살았던 곳이라고 나오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로비를 펼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기존에, 그지? 2000년 전에 떠났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누가 살고 있었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었던 거야. 그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2000년 동안 다른 데 있다가 2000년이나 지난 뒤에 우리 선조들이 살던 땅이다. 성경책에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가라고 하니까 돌아버리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치는 거야,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장난 아니지, 뭐. 미사일 날아가고 뭐 장난 아니야, 이거. 이 동네 보면은. 그래서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이 민족 간의 갈등이기도 하면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이제 지네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손이다. 지네들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대교잖아, 그지?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거든. 그래서 이 유대교하고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기도 하다. 그래서 민족 간의 갈등이기도 하면서 종교 간의 갈등이기도 하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 중국은 소수민족이 독립을 요구하는 데가 있다. 티베트하고 신장 외유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이 한 14억 명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 14억 명 중에서 거의 한 90% 이상은 한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런데 한 10% 정도쯤 되는, 대략 한 1억 명 정도쯤 되는 소수민족들이 있거든. 이 소수민족이 몇 개의 소수민족이 있느냐면은 50개가 넘는 소수민족이 있어. 정확히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다고, 이게.
그럼 이 소수민족들이 인구수는 중국 전체 인구의 10%가 안 돼. 그런데 이 소수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중국 내 면적을 본다 그러면 중국 전체 면적이 절반이 넘어가 버린다고. 그럼 이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요구하게 되면은 중국 전체 땅덩어리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이게. 그지? 절반이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든지 마찬가지. 자기 영토의 일부가 아주 극소수라도 일부가 독립이 된다든지 다른 국가로 넘어가는 걸 그 좋아할 국가 아무도 없지. 아무리 영토가 좀 면적이 좁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 독도가 면적이 얼마 안 되지, 그지? 한 0.2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이상한 놈들 있잖아, 섬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넣어. 어떻게 있잖아, 그거. 그지? 계속 지네들 땅이라 해서갖고 쓸데없는 헛소리 막 짓거리는 애들 있잖아. 무슨 강아지가 짖는 소리도 아니고, 그지? 그걸 땅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넘겨주고 평화협정 그럴 수는 없잖아, 그거. 그지? 아주 내 앞에서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친구야. 면적이 좁다 하더라도 나 각시탈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칼 맞아 뒤질라고 이들이 진짜. 그래서 아주 조그만 영토라고 하더라도 독립이 된다든지 하는 걸 이걸 달가고 하는 국가는 당연히 없다고. 근데 중국에는 이게 소수민족이 독립을 요구하면은 절반 이상의 땅이 나가는 거예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소수민족 포용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다고. 그래서 예전에 한자리 낳기 운동을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도 소수민족은 그 예외였어. 한자리 낳기 운동의 예외였다고. 그리고 소수민족들이 모여 있는 그곳을 소수민족들의 그 자치권을 또 부여해준다고. 우리 민족도 중국에 있잖아, 조선족, 그지? 그 연변에 조선족들이 많이 있는 거기에 조선족들의 자치권을 부여해준 자치구가 있다고, 이게. 자, 이래서 포용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포용 정책을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독립을 요구하는 민족이, 대표적인 민족이 두 개의 민족이 있다고. 티베트족하고 위구르족하고 이게 두 개가 있다고. 자, 티베트족은 여기 티베트 고원이 있는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이 티베트족이라고. 자, 무슨 종교를 믿고 있느냐면 티베트족은 라마교를 믿고 있지, 그지? 이러면서 중국에서부터 강하게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중국 지도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인도 차이나 반도가 이렇게 있고 저기는 이제 인도가 있지, 그지? 자, 그리고 인도 북부 지방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히말라야 산맥 뒤편에 티베트 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거주하는 민족 티베트족들이 독립을 요구한다. 자, 그 다음에 위구르족들이 거주하는 곳은 여기 신장 외유월 자치구라고 하는 중국에서 제일 안쪽이지. 티베트도 역시 마찬가지 맨 안쪽이야. 여기서는 저기 중앙아시아랑 가까이 붙어 있잖아, 그지? 그 중앙아시아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어떤 종교를 믿는다 그랬냐면 이슬람교를 믿는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이 위구르족들도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고.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위구르족들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은 이 두 지역이 독립을 요구한다. 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화교하고 원주민들 간의 갈등이 빚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교는 해외로 진출한 그 중국인들을 화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17세기부터 해외로 많이 진출했거든.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쪽도 있고, 그리고 미국 쪽도 있고, 또 오세리아 쪽으로도 진출해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을 한다고. 중국 사람들의 그 성향을 보자면은 좋게 얘기하자면은 근면성실해. 근면성실하고 아껴서 절약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완전 이 구두쇠지. 완전 구두쇠들이야, 구두쇠들. 그래서 돈을 끌어모을 때는 악착같이 끌어모은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끌어모으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소비도 하고 그리고 무슨 기부할 때가 있다면 기부도 좀 하고 그러면 그 지역민들에게 좀 선심도 없고 인정도 받고 이럴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중국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세계 여러 군데를 진출해 가지고 경제력을 많은 부를 확보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갈등을 많이 빚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 동남아시아 이렇게 좀
이쪽으로도 중국인들이 많이 진출했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들이 인구 구성의 한 절반 이상이 중국 사람들이야. 자, 이렇게 이제 진출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부를 축적했는데, 부를 축적했으면 그만큼 베풀고 또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지네들 돈을 다 끌어가고 쓰지는 않고 이러니까 뭐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그래서 이 화교들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군데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 일대 지역이 이 중국에서 넘어온 이 화교들에 대한 그 원주민들의 반감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데가 이제 이쪽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민족 간의 갈등을 살펴봤어. 자, 그래서 이제 뭘 봤느냐 하면은 영역으로 인한 갈등, 그리고 석유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민족 간의 갈등 이렇게 살펴봤고 종교 간의 갈등부터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 자, 수고했어.